예,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이제 관세 협상 이슈가 있었죠. 그러니까 미중 간 또 우리나라도 이슈가 있었고, 삼성전자 실적, 미국의 지역은행 문제 이런 것들이 시장의 변동성을 만들었고요. 이번 주에도 이제 관세 협상 관련된 뉴스가 많이 나올 것 같고, 또 FMC 앞두고서 이제 금리 가지고도 시장이 많이 관심을 갖게 되겠죠.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대형주는 안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고, 특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그러니까 2차 전지, 그동안 이제 반도체 독주하다가 2차 전지가 주도권을 또 갖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주요국 증시 지난주 보면 코스피가 가장 많이 올라갔습니다. 다른 나라들 대비 이제 코스피가 가장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지난주 주간으로 보면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어떤 종목이 움직였나 봤더니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반도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주간 10% 이상 올라갔고, 그 다음에 뭐 테슬라, GM, 캐터필러 이런 종목군들이 대체로 이제 강세를 보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방산이나 아니면 제약 이런 종목군들은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최근에 가장 뜨거운 시장은 역시 우리나라예요. 근데 이게 지수는 그렇죠. 코스피 지수는 가장 뜨거운데 중소형 지수는 또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코스피 지수만 놓고 보면 반도체와 2차 전지 같은 대형주들 중심으로 올라가면서 가장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10월 들어서 증시가 그냥 평범합니다. 예, 뭐 일본, 대만, 중국, 미국 다 이렇게 보면 10월 들어서는 좀 평범하고 우리나라가 두드러지게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 그래도 종목 장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반도체가 강해요.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현재 $200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반면에 이제 꾸준하게 올라갔던 게 미국의 금융주인데, 그러니까 지난주에 지역은행 파산 문제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겹치면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요 금융주들은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캐터필러, 그러니까 중장비 업체는 올라가는데 이게 좀 되게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뭐 인프라 관련된 투자가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수혜가 될 수 있는데, 이게 또 이제 AI 관련해서 수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I 때문에 두 가지 측면, 하나는 인프라를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수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이제 중장비 자체도 AI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으로 이게 또 관련된 종목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미증시에서 상대적으로 더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주들은 좀 오락가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침이 있긴 한데 잘 보면 51선 근처 전후로 빠지면 거기서 튕겨 올리는 그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지금 관세 문제가 걸려있는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관세 문제를 미국에서도 좀 풀어주는 것 같다더라. 뭐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또 올라가긴 했는데, 어쨌든 주가가 되게 독특한 패턴을 보인다. 미국에서. 그러니까 51선 치면 거기서 또 올리고, 치고 나면 다시 이전 고점 돌파하고 뭐 이런 패턴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번에도 이어지게 되는지 한번 이제 주목을 이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슈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 미국에서 가장 핫했던 이슈 중에 하나가 지역은행 문제였습니다. 이걸 좀 제가 심플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그 자이언스 뱅크오프하고 웨스턴 얼라이언스라는 지역은행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대출을 해줬는데 그게 사기 대출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담보를 받았는데 그 담보가 사실상 없어져 버린, 담보의 명의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손실 났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걸 알리면서 시장의 긴장도를 높였죠. 근데 그 전에 최근에 은행 관련된 스토리가 계속 있었거든요. 또 하나가 이제 그러니까 미국의 퍼스트 브랜즈라는 와이퍼 같은 거 만들고 하는 자동차 부품사가 있었는데, 여기도 이제 부채 100억 달러 정도 있는 업체인데 우리 빚 못 갚겠다 라고 하면서 파산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왜 제프리스가 엮였냐면, 여기서 월마트에 와이퍼 같은 거 납품을 하면서 월마트에서 우리가 당장 하나 팔 때마다 돈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몇 달 이제 주기로 우리가 몇 달치 모았다가 그때 결제해 줄게 이렇게 했는데, 퍼스트 브랜드는 그 몇 달이 아쉬우니까 제프리스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가 몇 달치를 그냥 그때마다 너희들한테 돈을 대금을 결제해 줄 테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제 저 월마트에서 받으면 거기에다 수수료 합쳐서 우리한테 줘, 이렇게 이제 계약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돈을 안 준 거예요. 안 줘버리니까 이제 제프리스라는 금융기관도 문제가 생기면서 퍼스트 브랜드 사태가 좀 커지고, 특히 이제 뭐 이번에 문제가 됐던 자이언스 뱅크오프나 웨스턴 얼라이언스도 이제 퍼스트 브랜드하고 또 엮여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트라이컬러라는 이제 은행이 있었는데, 여기는 또 어떤 은행이냐면, 그 신용도가 낮은 이제 히스패닉들, 이 사람들이 자동차 빌리는데 이게 신용도가 낮은 경우에는 좀 대출 받아서 자동차 사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이제 대출을 해줬어요. 자동차 구매하는 거. 어차피 자동차가 다 담보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걸 이제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 회사는 좀 특이하게 어떤 일을 했냐면, 우리 어차피 저 사람들한테 돈 빌려줬는데 이거 나중에 받을 돈이야. 받을 돈이니까 이 받을 돈을 담보로 해서 다른 시중은행의 자금을 또 빌렸어요. 이제 또 빌렸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담보는 하나밖에 없는데 담보 하나 가지고 은행 두 곳에다가 돈을 빌려버린 거예요. 그런 건이 되게 많이 발생이 된 겁니다. 되게 많이 발생이 돼서 이거 사실상 이거 사기친 거잖아. 이렇게 되는 게 됐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지역 균화, 이제 뭐 히스패닉이 많이 몰려 있었던 지역에 경제가 좀 문제가 생기면서 이 사람들이 자동차 사느라고 빌린 돈을 안 갚게 되고, 안 갚게 되면서 이것도 알고 보니까 대출을 2배로 받아버렸네? 이런 식으로 또 사기가 됐네? 이렇게 되면서 그냥 한 방에 파산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연이어서 뭔가 자꾸 터졌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사기. 예, 다 사기. 예, 퍼스트 브랜드도 월마트에서 돈 받아가지고 갚기로 해놓고 안 줬고, 트라이컬러 같은 경우도 하나 가지고 두 군데다가 대출 받아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혹시 문제되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하면서 실리콘밸리 사태로 간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이 나는데, 근데 그때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무슨 문제였냐면 우선 실리콘밸리 은행이 미국에서 16번째로 큰 은행이었어요. 근데 여긴 잘못한 게 예금을 엄청나게 받았는데 그걸 갖다가 전부 거의 대부분 채권에 투자를 합니다.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서 채권 가격이 폭락을 했어요. 채권 가격이 폭락을 했는데 이게 이제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얘들 손실 났다고 소문이 나버리면서 이 고객들이 주로 이제 IT 기업들이잖아요. 실리콘밸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 그래도 금리 올라가는 상태에서 자금도 조달하기 어려운데 얘네들 사고 쳤다네 이래버리면서 이게 손실이 소문나면서 뱅크런이, 그러니까 은행에서 자금 인출이 막 엄청나게 발생을 해버린 거예요. 여기뿐만 아니라 사업 구조가 비슷한 뭐 시그니처 은행,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이런 데서도 이제 뱅크런이 발생이 돼버리면서 이제 파산이 되고 다른 데로 이제 피인수되고 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지금 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당시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올리던 때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금리를 내릴 때니까 채권하고 상관이 없고, 일단 적어도 지금은, 그때는 채권 손실이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일부 사기 문제, 예, 대출 사기 문제로 좀 국한되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서 전수조사해가지고 대출 사기가 이 은행 저 은행 다 있고 그게 은행의 어떤 자금을 위협할 정도로 대규모의 대출 사기가 여기저기 다 있다 이래버리면 이제 문제가 다른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일단 월가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로 커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일단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무역협상 문제인데, 일단 미중부터 체크를 해보면 시진핑하고 만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한때 막 둘이 아웅다웅 하고 했었는데, 그러면서 관세 뭐 11월 1일부터 부과한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한국에서 만난다고 하고 중국이 협상 원하고 있고 결과를 얻을 거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월가에서 보기는 해방의 날 이후에 이제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런 매도가 반복되는 걸 트럼프는 원하지 않고 있다. 물론 이제 트럼프가 자주 발언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만난다라는 긍정적인 메시지 가지고 확신을 갖기는 어렵지만, 이거 터지진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탔고, 결국엔 다시 협상하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이것저것 많이 오고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경주에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어느 정도 합의가 되는 그런 그림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전에 신경전은 또 나올 거라서 한 번씩 흔들긴 하겠지만 뭐 파국은 아닌 것 같다. 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FOMC 앞두고서 금리는 거의 뭐 인하를 거의 확정적으로 보고 있죠. 10월 금리 인하 확률 99%, 12월에 추가 인하 확률 100% 이렇게 이제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금리 인하하는 쪽으로 거의 뭐 유력하게 보고 있는데, 이제 이게 고비는 이번 주에 CPI, 원래 이제 한 열흘 정도 늦게 나오는 건데 CPI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CPI가 예상과 달리 되게 높게 나오면 조금 흔들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 이제 CPI가 나올 텐데, 이제 그때에도 이제 예상치가 유지가 되는지 이거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코스피가 어마어마해요. 지금 올해 들어서 모든 분기가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연간 모든 분기가 다 올랐던 사례가 있었어요. 2005년도에. 물론 이제 그 다음에 2010년도에도 있긴 했는데, 이거는 앞선 1, 2분기는 올랐다고 하기에는 너무 미미해서, 그러니까 뭐 플러스 그러니까 1% 이상의 어떤 상승률을 기록한 분기 기준으로 보면 1년 내내 모든 분기에서 올라간 거는 20년 만에 처음 나오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강력한 강세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보시면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중에서 그 9월 이후에 보면 대형주가 독주를 하고 중형주 같은 경우는 대형주 20% 올라갈 때 중형주 한 3%, 소형주는 0.5%. 그러니까 극심한 차별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체감적으로 못 느끼는 투자들이 제법 있고 어쨌든 지수는 엄청나게 강하다. 근데 제가 이건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강세장은 차별화 장세라고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대형주들도 좀 고비가 첫 번째로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이제 이번 반등장은 1차적으로 PBR이 1.3배 정도 됐을 때 저항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게 아마 3,800 정도 될 것 같아서 아마 3,800까지는 일단 지수 전망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더 밀고 올라갈진 그때 가서 수급 보면서 가늠해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1차적으로 이제 제가 뭐 예상할 때 1차 3,800, 2차 4,800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걸 뭐 맞추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데이터가 그렇다라는 거지 저도 이제 보면서 계속 수정을 해야지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어쨌든 3,800 정도 와서 코로나 때 그 강세장에서 나왔던 1.3배 부근, 그러니까 이 근처에서도 외국인들의 매수 페이스가 유지가 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코스닥은 되게 못 가잖아요. 예, 코스닥은 지금 거의 갇혀있는, 10월 들어서 거의 갇혀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이제 그나마 좀 좋은 소식을 좋은 건 아니죠. 일단 그 코스닥이 지난주 금요일로 과매도권으로 내려갔습니다. 물론 이제 보시다시피 과매도 기준이 75인데, 과매도로 딱 찍어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하로 내려가는 사례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과매도 부근으로 내려가면 그 전후에서는 상승 전환하는 종목들이 늘어난다. 이건 지수가 아닙니다. 상승 종목수 비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 종목수 비율이 20일 동안 평균 뭐 75%, 100이 1대1인데 75면은 이제 부족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정도 수치까지 나오게 되면 이제 상승 시도하는 종목들이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주간 증시 전망대 시간에 코스피가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2차 전지가 엄청나게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코스닥도 어떤 새로운 어떤 업종이 또는 기존에 가다가 쉬었던 업종이 부각될 가능성도 조금씩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코스닥의 종목들의 변화 이번 주에는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매수하고 있고, 그러니까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나 봤더니 역시 삼성전자. 예, 특이하게 한국전력이 최근에 이제 따박따박 매수가 들어오는 거죠. 근데 외국인들이 하이닉스 팔고 그 비율만큼 비슷하게 삼성전자 사고, 그러니까 이런 구도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 기조가 이어지는지가 지금으로서는 외국인들의 마음이 변했는지 유지가 되는지 이런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어떤 흐름,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기관들은 제가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을 주로 보잖아요. 왜냐면 기관의 종목 장세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매도는 이제 바이오, 예, 바이오 제약을 팔아서 2차 전지가 가장 많은 매수 비중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예, 뭐 반도체 종목군들이 종목수로는 좀 많이 있죠. 뭐 리노공업, 테크윙, 뭐 STPSP, 뭐 ISC, 테스, 두산테스나 페이스케 홀딩스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관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와 일단 반도체에 공을 들였는데 이번 주부터 과매도권으로 내려간 상태라서 어떤 변화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구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종목들 보면 뭐 코스피에서는 단연 2차 전지, 예, 그리고 자동차주가 또 지난주에 무역협상 기대감 때문에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나름대로는 괜찮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다음에 이제 금융, 건설, 조선, 이런 종목군들, 다음에 인터넷주는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은 그냥 너무 압도적이었어요. 2차 전지가 완전히 압도하는,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 자체가 지난주에 강보합이었거든요. 근데 하락한 업종 종목들이 더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압도적으로 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봇주 약간, 반도체 약간, 이제 그 정도 올라가는데, 어쨌든 2차 전지가 완전히 독주했다. 이번 주에는 2차 전지 외에 한두 개 정도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좀 그 외의 종목군들도 한번 계속 모니터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주요 변수들 정리해보면 이제 우선 리스크는 셧다운이 장기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가 되면서 일단 셧다운이 지금 뭐 확률적으로는 10월 그냥 다 채울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도 있어서 이게 어쨌든 조금 시장에서 노이즈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미증시에서 AI주가 지금 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AI주들이 올라갔다가 조금 주춤거리고 있는데, 이제 대장주가 끝나는 거는 투자자들에게 별로 안 좋은 시그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대장주가 등장해서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올라가는 건 몰라도 아예 그냥 밀려버리면 조금 안 좋은 신호가 될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고, 기대 요인은 일단 관세 협상, 그러니까 한미 간, 미중 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어떤 관세 협상이 좀 타협이 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 기업들의 실적이 현재까지는 좋습니다. 예, 우리나라 내년도 실적 추정치도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지수를 뒷받침해 줄 것 같고, 일정은 24일에 미국의 CPI가 나오는데 예상치가 전월 대비 0.3에서 0.4% 정도.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전년 대비가 앞이 3자가 보이고 그래 버리면 투자자들이 좀 고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CPI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걸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외국인들이 순매수 기조 유지하고 있는데 코스닥은 좀 오락가락한다. 약간 좀 매도 우위 그렇게 되고 있는데, 고객 예탁금이 뭐 80조 원 올라가고 할 때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 월말 월초에는 예탁금의 변동성이 커요. 이번에 이제 추석 연휴 때문에 추석 연휴 직후가 월초에 해당되는 그런 기간이 돼버렸거든요. 예탁금 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저점 대비 올라온 건 맞는데 폭발적인 유입은 아직은 아닌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예탁금의 추이는 아직은 정체라서 종목의 주도권을 외국인 기관이 쥐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일단 지난주 하이닉스, 삼성전자, 2차전지, 업종 대형주들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주에 어떤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중형주군 정도에서 어떤 종목군들의 변화가 생기는지, 물론 이제 지수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지수는 뭐 갖다 붙이면 악재가 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지수는 어떻게 될지 잘 우리가 예상하기 어렵지만 종목 장세에는 구도가 좀 바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업종별 수급 변화 집중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삼성전자 이슈가 되게 많아서, 삼성전자가 이제 정규시장에서 올라갔다가 지난주에 마감하고 나서 흔들려가지고 이게 뭔 일이 생긴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게 9월인가? 9월 초에 제가 제 텔레그램 채널에서 올려드린 거 있잖아요. 삼성전자,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가 그때 9월이니까 주가 7만원 왔다 갔다 할 때 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삼성전자 유통 주식이 별로 안 된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그때 당시 지분율이 50.8%, 지금 52% 넘었죠. 50.8%고 삼성생명, 삼성화재가 10%, 국민연금, 삼성물산, 총수 일가 이렇게 해보면 실제 유통 주식이 15% 정도 왔다 갔다밖에 안 될 거다. 그럼 외국인들이 매수하면 유통 주식이 더 감소하는 상황이 돼서 오를수록 탄력이 붙는 조건이 된다라고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최근에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을 보면 한 달 반 사이에 1.8%가 늘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의 중요한 어떤 그 바로미터가 되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지분 매수 늘리는 거를 마무리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지분 매수 마무리하고 다른 대형주를 매수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구도가 아니라면 이번 사이클 한 사이클은 끝난다.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동향 이런 것들을 좀 계속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 이제 질문이 있어서 제 텔레그램 채널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이게 제 채널이 무슨 뭐 유료 버전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이제 그 채널 하나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뭐 주소 물어보셔갖고 여기서 뒤에 SHM 스토리, 그러니까 시황맨 이니셜 SHM 스토리 이거 그 검색하는 데다가 SHM 스토리 검색 누르시면 아마 제 채널 들어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별건 없고, 그러니까 저기 시황글하고 자료 정도 보여내는 게 다니까 뭐 엄청난 정보가 있거나 뭐 종목에 대해서 뭐 이 종목 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절대 없으니까 그냥 그런 거 참고하실 분들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번 한 주도 잘 보내시고요. 최근에 구독자하고 조회수가 엄청나게 늘고 있는데 이럴 때 뭐라도 하나 더 해야 돼서 좀 뭐라도 하나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하여튼 뭐라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예,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